신경안정제를 수십 알씩 털어놓고 의식을 잃은 환자. 근데 오늘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드셨어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살 시도가 아니고 잠이 안 오니까 먹다가 말이 자신이 거예요. 하지만 환자는 자살을 시도한 것이 맞았다.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이었다. 마음이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고 잠을 자기도 밥을 먹기도 힘든 병. 대체 우울증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뭐 답답한 거 같이 있는 거 노래도 없고 청소도 하기 싫고 한 일주일간 진짜 씻지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계속 누워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살았으면 망했네. 아무 희망도 없는데. 우울한 기분과 병으로서의 우울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또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몸이 보내는 우울증의 사인, 어떻게 하면 그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깊고 깊은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그 사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뇌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 뇌에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인데, 이 중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정서와 기억, 수면과 식욕을 조절한다. 때문에 불면증과 식욕 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되거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진단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동안 또 하루 동안의 대부분 시간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 처지거나 아니면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또 잠을 못 잔다든지 또 밥맛이 없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잘 안 되고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안 증상도 동반되고 이런 증상들이 몇 가지는 있어야만 주요 우울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발병 신호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식욕 감퇴와 밤이 무서워지는 불면증, 무기력증과 불안 증상이다. 일어나기도 싫고 또 거기서 또 그냥 밥도 안 먹고 아침에 그냥 누워요. 나도 모르게 또 빈속에 약을 먹는 거예요. 네. 하고 그 약 기운에 또 자는 거예요. 그냥 방안에 혼자 있고 싶고 어두운 게 좋고 일단 뭐 대인기피증이 좋아.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몸이 너무 못 먹고 못 자니까 체력 자체가 완전 바닥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울증은 간단한 검사 문항으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난 2주간 그 빈도수가 점수의 기본이 된다.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흥미 반감, 불면증, 식욕 감퇴, 무기력증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에 따라 우울증 정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10점이) 넘어가면 확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우울증 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담과 약물 치료다.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힘들었던 이경자 씨. 식욕 감퇴에 불면증까지 겹쳐 체중이 38kg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자살을 시도한 것만도 여러 번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 뭐 때문에 죽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냥 사는 게 내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있는 것도 없고
다시 또 막 하나 끊이고 거기다가 시집을 가가지고 막 가면 느낀데 그런 것도 없지. 하면서 가끔요 이 우울한 거기 하면서 이게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한마디로 이제 외로움, 고독 같이 겹쳐가지고 막 이래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래 살아서는 뭐 하겠노. 아무 희망도 없는데 30 하지만 병원을 찾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병은 많이 호전됐다. 최근엔 일자리도 구했다. 식당 일이 뭐 기다 해도 나는 재밌어요. 그게 튀지를 않고 내가 힘이 들면 못하지. 근데 힘이 안 들어. 그전에는 막 힘 조금만 막 움직여도 나도 힘들고 막 이랬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는 막 내 몸이 힘든 걸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생기셨어요. 힘이 좀 생기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하는데 좀 즐거움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또 좀 필요한 것도 좀 덜 할 수도 있죠. 몸보다도 아직 좀 그저 잘안 상태가 안 되는 뭐가 좋고 있어요. 좀 우울한 것이다. 환자는 그렇게 자신의 증세가 병인 줄도 모르고 견뎌왔다. 우울증인지도 몰랐고 그냥 내 삶이 내 살아온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고 내가 막 그걸 지금 설명을 못해. 내 정신 상태, 내 몸, 내 이 가슴 떨리고 막 손도 막 한마디로 막 아픈 중도자매로 내 스스로 내가 이제 죽으려고 했다가 못 죽고 이걸 또 내가 어떻게 또 살아나가나 이 하루를 어디에 보내나 하루 보내는 게 지옥인 게라 해. 약물 치료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것이다. 경자 씨는 집 근처 식당에 일자리를 구했다. 몸은 힘들지만 대신 우울한 마음은 많이 사라졌다. 손톱이 살아나고 바쁘다. 아이고 얘 바빠 얘. 숨 쉬려고 갔다가 막 주문 들으면은 막 사장님 막 못 찾아대지. 이것은 약물 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환자 자신이 노력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집에 있으면은 우울한 생각이 드니까 안 내려놔도 그래도 가끔 들거든요. 약을 먹어도 그거는 정신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땐 가는 기라 가면 일거리가 있으니까 일단 재밌으니까요. 내가 일할 곳이 있다. 날이 새면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일할 곳이 있다 하는 그 위로감. 자신의 의지로 부족할 때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혼자 사는 이경자 씨의 집. 그런데 오늘은 이웃 친구가 자고 가려고 와 있다. 마음이 힘들거나 증세가 나타나면 이웃집 친구가 같이 머물며 힘이 돼준다. 내 사장님이 안 미우니까 내가 이래 한다 하고 또 잔소리해도 이상하게 내가 약을 무서 그러는가 가슴이 와서 안 닿는다 그거. 이게 뭐 파란색이 지금 수면제인가요? 이게 여기 수면제라 흰기 수면제고 야가 좀 기분을 좀 좋게 하는 기고. 경자 씨가 처방받은 약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다. 약 드시고 나서 좀 우울증이 많이 좀 사라지셨습니까? 사라졌지. 내가 이 약을 안 먹을 때는요 마음이 급한 기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급하고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울증 약은 우리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나쁜지 몰라 나지. 우울증과 조울증에 사용되는 약은 기분 조절제, 항우울제,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이다. 이 약들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은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남은 부분은 신경세포로 재흡수돼 소멸된다. 우울증의 경우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부족한데 항우울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로 재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을 막아준다.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뇌 속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우울증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항우울제에 졸음이 쏟아진다든가 무기력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며 복용을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런 부작용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저 경우에도 정말 기간이나 또 호전되는 정도로 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싶어서 약을 끊도록 권유한 분들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번 발병하면 적어도 6개월은 1년 약을 복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병하면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세 번 발병하면 수년간, 뭐 이런 대략적인 그런 원칙은 있으니까 이 원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료. 그것은 바로 ECT, 전기 경련 치료다. ECT는 전기 자극을 통해 경련을 일으켜 뇌를 활성화시킨다. 잠깐 마취하는 동안에 경련만 짧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또 깨고 나면 또 다시 회복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련은 1, 2초 사이에 짧게 일어나기 때문에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는다.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는 환자나 약물을 쓸 수 없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치료다. ECT는 뇌에 자극을 줘 뇌를 활성화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장비를 머리에 대고 전기 자극을 공급하는데 이때 자극이 가해지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 영양소를 공급하고 뉴런을 활성화시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된다. 또 우울증 환자의 경우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되어 있는데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한다. ECT 치료는 코티솔의 분비를 조절해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이나 하여튼 우리 환자들 경우에 전기 경련이란 말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한 10여 년 동안에는 또 약물 치료가 많이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 ECT를 좀 적게 하는 추세인데 지금은 또 이 ECT의 효과를 이제 저희들이 빠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입원병동 회진을 도는 김정범 교수. 조울증 증세가 심각해 입원한 김자옥 씨를 보러 왔다. 환자는 지금 한청까지 들리는 상태다. 예. 김가 예. 지금 4번인가 3번인가 여기서 앞에서 지금 갖다 놨는데 또 오고 있어요. 김 오고 있어요? 네. 김 자가 누구시죠? 사기꾼. 어디 뭐 밖에 보여요? 소리만 나요. 여기서 뭐 있는 거 아무도 안 보이는데 기지가. 어떻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저는 뭐라고 들리는데? 오늘
저는 여기서 자면 나 죽어요. 저기서 계속 내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입원한 이유는 조증 때문이다. 그 살던 자옥 씨의 경우 이번에는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는 형태로 조증이 찾아왔다. 그래 또 집에서 뭐 생활하시는데 뭐가 힘드세요? 힘은 없는데 완전 스트레스 쌓여갖고 그래서 아파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를 말하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화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막 뭐랄까요? 주치의와 이야기하는데도 평소와 달리 짜증이 섞여 나온다. 앉을까요? 며칠 후 회진 시간에 만난 자옥 씨는 얼마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오늘 좀 어떠십니까?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처음 입원하실 때보다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낫죠. 네? 많이 낫죠. 네, 어떻게 좀 나으세요? 지금 이번엔 조증과 반대로 우울증이 찾아온 상태. 네, 말소리도 작아지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눈물을 보이고 있다. 치료는 안 됩니까? 퇴원은 조금만 더 있다가 가야 돼, 좀 더. 예, 지금처럼 이렇게 더 좋아지셔야지. 예? 아시겠죠? 조금만 더 계세요. 예? 지난번 입원 치료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됐는데 상태는 다시 악화됐다. 자옥 씨의 조울증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분도 아마 이번에 약을 잘 안 드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조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발을 잘하는 병이 이제 조울병이고, 그래서 이제 또 약을 또 그 약물에 대한 수능이라고 하는데 약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 오랫동안 드시는 그런 정도를 수능도라고 하는데 약물 수능도가 또 제일 떨어지는 게 이런 조울병, 양극성장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울증이라면 조울증은 한동안 우울증이 지속되다가 또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지는 조증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상담과 약물 치료 외 중증 조울증 환자를 위해서 다양한 치료를 시도한다. 오늘은 환자들과 의사, 사회복지사가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집단 치료가 있다. 얼굴도 잘생긴 김태호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미세스 김인데요.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집 이웃하고 대화를 한번 시작하고 유지해보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이 동네 맛있는 집 있나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냅시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당황됩니다. 그 왜 슬픈지 한번 지금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대화를 종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 이게 길어요 지금? 아 이번 치료는 이렇게 집중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 경우에는 1주 내지 2주 정도 단기간 입원을 권하면 입원 치료의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 저는 그 금사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그 한마디 한마디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그런 그 약물 선택이라든지 또 치료법이 이제 그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울증의 오진율은 무려 70%에 달한다. 이는 조증을 우울증의 증세 호전으로 오해하거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진을 받는 환자들 중 35%는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을 만날 때 반드시
양극성 장애, 양극성 우울증이 아닐까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력 같은 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또 가족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전에 그 다른 의사가 또 어떤 약물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할 필요가 있고 양극성 우울증 진단을 좀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또 특히 우울증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꼭 양극성 장애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뇌질환의 일종이다. 불면증과 식욕 감퇴, 대인 기피는 병에 의한 증상일 뿐이다. 우울증의 신호가 나타나면 그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감기로 끝날 수 있는 병을 독감이나 폐렴으로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감기라는 그 뜻은 흔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는 뜻인데 감기 중에서도 조금 정세가 좀 심한 독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이니까 이런 것을 조기에 빨리 막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또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 또 희망을 가지시고 병원에 오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슬럼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회복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슬럼프로 빠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또 생각해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